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포민입니다. 네, 이제 22번째 운동선상 증후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론 잠깐 얘기하면은, 그, PDF 파일 구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리뷰, 그 설문지에 이제 어떤 걸 더 해줬으면 좋겠다 제 의견을 받고 있는데 많은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운동 손상 증후군이 끝나면 이후에 진행할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제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완벽한 걸 사실 목표로 하긴 어렵지만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한 그런 목표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점점 더 나아가는 점점 더 전문가가 되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어깨가 좀 말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 A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소흉근의 단축으로 어깨가 전방경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견갑극의 라테랄 보더가 이제 테이블에서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렸으니까 테이블에서 이 견갑골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비그림처럼 이렇게 눌러준 거죠. 소흉근이 단축돼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에 견갑골이 떠버리니까 이렇게 수동적으로 눌러준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소흉근의 수동적 신장을 이제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수파인에서 이제 어깨가 말려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소흉근 단축이 있구나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흉근이 이제 단축이 되면은 이 옆에 그림 보면은 뭐 상완신경총, 뭐 애가동맥 뭐 이런 게 이제 소흉근 아래로 지나가니까 소흉근이 막 단축되고 이래버리면 신경도 또 혈관도 압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저릴 수도 있고 뭐 혈관 이제 혈류 공급이 좀 정상보다는 좀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소흉근이 단축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흉근 단축되면 그 아래로 지나가는 신경이나 혈관이 압박되고 또 이러니까 환자에게 이제 단축되지 않게 그 수동적인 신장요법 이제 비그림처럼 이런 걸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수동적으로 신장을 할 때 말린 어깨만 딱 이렇게 펴져질 수가 있도록 누르면 몸이 회전해 버릴 수 있잖아요. 어깨가 진짜 늘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몸이 회전하지 않고 뭐 다른 움직임으로 보상되지 않게 진짜 어깨가 딱 펴진 그 느낌을 어, 그렇게 펴질 수 있게 적용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골반이 전방경사 있다는 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제 견갑골이 전방경사 있다는 건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골반에 전방경사가 있는 것처럼 견갑골에도 전방경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각이 뜨는 걸 말하는 거겠죠. 똑같아요. 그 의미는 전방경사 된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골반 고관절 그리고 견갑골과 어깨관절은 정말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치료하거나 이해하거나 뭐 접근하거나 할 때도 두 가지를 같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되게 좋습니다.
이해되기가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견갑골도 전방경사 틀어짐이 있다. 어, 근데 이제 실제로 이 환자분의 체형을 전방경사 틀어짐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진짜 과연 책처럼 책의 말대로 소흉근만 늘려주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골반 전방경사 사람도 뭐 단순히 얘기해서 장요근 뭐 이렇게 타이트하다 전방경사 돼 있고 고관절 굽힘돼 있는 이런 사람들은 뭐 장요근만 이렇게 이 장요근 스트레칭이죠. 이 장요근 스트레칭만 해준다고 해서 전방경사 교정이 안 되죠, 잘. 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방경사 틀어짐이 있어서 뭐 장요근 스트레칭을 해줬다. 그럼 이 사람이 서 있을 때 전방경사 틀어짐이 좀 개선이 되냐? 개선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어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위의 그림과 같은 환자, 이런 환자분은 당연히 소흉근 단축 동반합니다. 동반되어 있어요. 단축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건 결과인 거지, 그걸 늘려준다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흉근이. 그걸 늘려준다고 전방경사된 어깨가 중립 위치로 회복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소흉근만 이제 근 길이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 길이로만 보고 소흉근 짧아져 있네 늘려줘. 그러면 전방경사된 게 중립을 되냐? 그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체형 교정을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 교정하려면 이제 먼저 나무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은 바로 어깨 관절의 중심화다라는 겁니다. 중심화. 어깨 관절의 중심화. 그래서 휴머러스 헤드가 이제 볼 앤 소켓 조인트잖아요. 볼이 소켓에 잘 들어가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볼이 소켓 안에 제대로 위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휴머러스 헤드가 중심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견갑골을 제 위치로 가져다 놔도, 그러니까 전방경사 틀어짐이 있다. 견갑골이 그걸 중심으로 아무리 갖다 놔도 휴머러스 헤드가 중심화가 안 돼 있으면 계속 그 GH 조인트의 움직임을 그 부족함을 견갑골로 계속 보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방경사 틀어짐이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휴머러스 헤드의 중심화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런 전방경사, 골반의 전방경사 틀어짐도 마찬가지고 체형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관절의 중심화를 먼저 좀 확인해 보는 게, 그리고 교정해 가는 게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단적인 예로 들면 골반의 후방경사 틀어짐이 있는 분, 그러니까 뭐 스웨이백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거의 골반의 전방 이동과 후방경사 틀어짐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골반을 아무리 교정을 한다고 해도 그 고관절이 약간 전방할주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앉을 때 그 볼이 소켓에 싹 들어가면서 그 전방경사 움직임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골반이 그러니까 고관절이 소켓 안에 싹 들어가면서 골반이 전방경사 움직임이 정상적인 그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볼이 소켓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골반 근데 스쿼트나 앉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그 고관절에서 나오지 않는 움직임을 이제 골반으로 보상하는 버딩크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골반의 전방경사든 견갑골의 전방경사든 뭐 어쨌든 견갑골이나 골반의 틀어짐이 있는 사람들은 고관절의 중심화, 어깨관절의 중심화 회복이 먼저다. 먼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과 같이 견갑골 전방경사 틀어짐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상완골 그 전방하치 증후군이 동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말린 사람, 이 사람처럼 어깨가 말려 있고 또 전방경사 틀어짐이 있죠. 견갑골에 전방경사 틀어짐이 있죠. 그리고 전방할주 증후군도 있어 보여요. 상완골 전방할주 증후군, 견갑골 전방경사 틀어짐, 그리고 어깨가 말려 있는 세 가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 말린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도 어깨 외전 근육이 이 잡아당기는 힘을 제공해야지만 정면으로 손을 뻗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냥 내가 서 있는데, 아니 뭐 내가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물건을 잡아요. 근데 말려 있는 사람이면 말려 있는 사람일수록 그 앞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 어깨가 말려 있으니까 이 상완골이 중심화가 잘 돼 있다면 약간 내외전한 것처럼 방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깨가 말려 있으니까 내가 그냥 뻗어도 이 안쪽을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팔이. 근데 정면을, 팔이 정면을 향하려면 그만큼 어깨가 말린 만큼 어깨 관절의 외전 근육이 사용이 더 동원이 돼야지만 정면으로 팔을 뻗을 수 있다는 거죠.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전 근육이 평소에도 엄청 많이 쓰게 돼요.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바깥쪽에 있는 물건 좀 우리 우리 몸 바로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바깥쪽에 있는 걸 잡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외전 근육이 더 많이 써지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어깨 외전 근육이 이 짧아지는 방향으로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육은 점점 짧아지겠죠. 이 이센트릭 기능을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컨센트릭 기능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깨관절 그 외전 근육이.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는 방향으로만 수축이 일어나니까 그 후방의 공간이 점점 협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상완골이 점점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전방으로 활주가 점점 일어납니다. 뒤쪽 공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 외전 근육들이 점점 짧아지고 이센트릭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평소에. 그러면서 이제 휴머러스 헤드가 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점점. 전방으로 활주가 일어나니까. 탈중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탈중심화가 일어날수록 회전근개 근육은 비활성화돼요. 틀어지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이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근력 약화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휴머러스 헤드가 JH에 없으니까 틀어져 있으니까 틀어진 상태로는 힘을 이렇게 제대로 주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전근개가 제대로 사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활성화 됐다는 소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근개는 비활성화 돼 있고 근데 이제 어깨 관절은 움직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 어깨를 써야 되니까 회전근개 비활성화 됐다고 어깨를 안 쓸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어깨 관절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이두근, 대흉근, 뭐 광배근과 같은 이 글로벌 머슬들이 대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깨 관절을 컨트롤하는데 이런 글로벌 머슬들이 사용이 되면서 이런 해당 근육들은 원래 자신의 역할이 아닌 부분까지 이제 동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과부하오고 과긴장오고 과활성화가 계속 평소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근육들로는 또 섬세하게 어깨 관절이 또 컨트롤이 안 되죠. 회전근개만큼 섬세한 컨트롤은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투박한 정교하지 못한 컨트롤은 오히려 이 휴머러스 헤드를 중립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이 토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깨 관절을 쓰면 쓸수록.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어깨 관절의 중심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형의 사람은 외전 근육의 이센트릭 기능을 되살려서 이 전방으로 활주가 된 휴머러스 헤드를 제 위치로 교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외회전 근육의 이센트릭 기능을 살려줘서 좀 중심화를 만들어라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 견갑골의 포지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방 경사 틀어짐 있는 견갑골의 포지션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먼저 어깨 관절이 먼저 우선 교정, 그 다음에 견갑골. 근데 사실 이게 어깨 관절 외전 근육의 이 제대로 된 이센트릭 기능을 회복하려면 견갑골의 중립 포지션에서만 이센트릭으로 사용이 사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어깨 관절 하고 그 다음에 견갑골 하자 막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사실 할 수가 없죠. 동시에 사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정할 때는. 근데 이 치료를 타겟팅하는 거는 어깨 관절 중심화를 먼저 타겟팅해서 하다 보면 견갑골이 제 위치에서만 이 어깨 관절이 중심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좌측에 견갑골 포지션 이렇게 엘리베이션 되어 있죠. 이런 포지션에서는 그 외회전 근육들이 제대로 이센트릭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 포지션 이런 포지션을 하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겠어요? 이 이센트릭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CKC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면 이렇게 지지할 때 얘네가 컨센트릭으로 사용되지 이센트릭으로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센트릭 기능을 회복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체형 교정 운동 할 때 개인적으로 OKC보다는 CKC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교정을 할 때 CKC 운동으로 주로 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 어깨관절 견갑골 관련해서는 더더욱 CKC로 많이 하게 돼요. OKC는 이 지지하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지지점이 이렇게 형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OKC는 너무 자유도가 많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워요. 자유도가 많은 만큼 그만큼 컨트롤을 해야 될 그 부위가 많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CKC에서는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팔꿈치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운동만 봤을 땐. 그러니까 이 운동도 제가 많이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을 예를 들었을 때 팔꿈치가 지지점이죠. 그러니까 서포팅 존으로서 얘를 딱 고정을 해놓고 막 견갑골이든 어깨 관절이든 최대한 중심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은 CKC보다는 훨씬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자세,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기도 치료사가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런 이런 팔꿈치 지지점 없이 이런 어깨 관절이랑 견갑골을 이렇게 올바른 포지셔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지해놓고 만들긴 쉽다. OKC보다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 위치, 중립 위치로 최대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지지점에다 이 어프로시메이션을 가하는 겁니다. 이 치료사가 이렇게 밀어줘요. 그럼 이 힘이 전달이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몸까지 이동하면 너무 좋고요. 그게 이제 얼마나 팔과 몸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몸까지 연결이 되겠죠, 쫙. 그래서 이런 주변 근육의 콜디네이션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시메이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체형 교정 운동을 했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수파인 자세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바닥과 이렇게 더 붙어 있는 이 견갑골이 이렇게 떠 있는 이게 개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교정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누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안 닿아 있네 눌러버려야지. 이런 개념으로는 좀 어렵다. 체형 교정하기가. 근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임상에서는. 특히 이제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필요한 환자들도 분명 존재해요. 임상에서는. 특히 이제 전방활주 증후군이 되게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전방으로 활주가 돼서 거기서 이제 제 위치로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는 이제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관절이 굳어져 있어요. 전방활주 이렇게 살짝 그 탈중심화된 상태로 굳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근육만 이제 접근해서는 좀 호전되기가 어렵죠.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50견 같은 게 단편적인 예죠. 그러니까 이런 교정 운동도 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 관절이 엄청 굳어 있으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관절의 움직임을 좀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뭐 바이세스가 이제 보통 전방할주를 일으키는 근육 중에 하나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롱헤드, 바이세스 롱헤드가 이게 어, 잡아 당기면서 휴머러스 헤드를 앞으로 활주시킨다. 얘네가 이제 과도하게 이두근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근데 왜 이두근이 과도하게 활성화됐을까? 애초에 이 어깨 관절이 탈중심화가 일어나면 회전근개는 어긋나 버렸네. 이 볼앤 소켓이 어긋나 있으니까 그럼 회전근개는 바로 비활성화돼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신 이두근이 사용이 되고 이두근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이 앞으로 잡아 당기는 토크를 상한골 머리에 계속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어쨌든 이두근 이런 이제 전방할주 증후군을 더 일으키게 만드는 이 이두근 과긴장 상태. 이 사람 이두근이 긴장이 돼 있어요. 그럼 전방할주 증후군이네. 이두근 확인해 보니까 과긴장 돼 있어요. 그러면 이두근 풀면 교정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관절이 많이 굳어 있는 사람인데 이두근만 푼다고 J치료 가겠냐는 거죠. 관절이 굳어 있는 사람은 근육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 관절의 움직임 자체를 좀 먼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는 이제 견갑골을 이렇게 뭐 이게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누른 것 같은데 어깨 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은 약간 이제 어깨를 살짝 이제 똑같은 수파인 자세에서 어깨를 살짝 그 굽힌 포지션을 한 상태에서 상완골 머리를 이렇게 딱 잡아줘요. 그래서 그 잡아준 상태에서 지그시 이 휴머러스를 눌러주면서 헤드가 이제 후방으로 좀 이동될 수 있도록 전방으로 활주된 헤드를 좀 제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모빌라이제이션 할 때는 휴머러스 헤드가 진짜 후방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야겠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 뒤로 내려가면서 특히 50견 환자분들은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관절 자체가 굳은 거기 때문에 엉겨 붙은 거기 때문에 근육을 아무리 풀어준다고 해도 엉겨 붙은 관절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어깨 관절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 필요한 것처럼 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임상에서도 이런 어깨 관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제 발목 관절 같은 거. 발목 관절이 이제 되게 뻣뻣한 사람들, 특히 이제 돌지 플렉션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종아리 근육 엄청 긴장돼 있고 아킬레스건 완전 그 이제 타이트하시고 텐던이 완전 두꺼워져 있고 그러면서 발목 관절 자체도 굳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해주면은 이 관절의 움직임을 좀 회복시키고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을 이제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주면은 그 해당 관련된 이 주변 근육들이 긴장도가 진짜 다이나믹하게 이완이 확 돼요. 그냥 내가 막 폼롤러로 아니면 뭐 팔꿈치로 뭐 마사지볼로 아무리 눌러주는 것보다도 이 모빌라이제이션 제대로 한 번만 해줘도 긴장도가 진짜 다이나믹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하고 났을 때 환자분한테 이제 피드백도 훨씬 편하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뻣뻣한 사람들한테는 적용할 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지 플렉션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이렇게 뒤꿈치 잡아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얘는 뭐 가만히 이렇게 놔둬도 되고 살짝 이렇게 돌지 플렉션 움직임을 만들면서 얘를 눌러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보통 발목 삘 때 이렇게 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만 삐냐 보통 이, 이 티비아랑 피블라가 있잖아요. 이 양쪽 티비아 여기 이걸 뭐라 그러지? 튜버러시티인가? 티비아 튜버러시티 아무튼 여기 이게 복숭아뼈라고 하죠. 복숭아뼈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이 바깥쪽 복숭아뼈가 더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블라가 더 밑에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그래서 얘가 더 밑으로 가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더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애초에도. 그래서 인버전 움직임이 더 잘 나옵니다. 에버전보다는. 왜냐면 인버전은 이쪽 이 피블라가 내려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왜냐면 애초에 피블라가 더 밑에 있으니까. 근데 에버전 같은 경우는 이 티비아 쪽이 더 아래로 가야 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가 애초에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해부학적으로도 인벌전 움직임이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삘 때도 이 밑에 있는 게 더 밑으로 가는 게 쉽지, 이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더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많이 삐는데, 삐면서 이 피블라 헤드 여기가 더 이렇게 더 내려가요. 관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주는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피블라를. 피블라가 이렇게 하강된 걸 올려주는 모빌라이제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미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냥 이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돌지 플렉션, 이 모빌라이제이션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발목이 삐잖아요. 그러면 피블라가 아래로 내려가는 이 틀어짐이 발생하면서 이, 이, 여기 아래 다리가 앞으로 약간 활주가 일어나요. 앞으로 약간 활주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탈되면서 살짝 활주가 일어나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간 거를 뒤로 보내주는 것 자체가 돌지 플렉션 움직임을 회복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발목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한다 하면은 이 아래 다리를 전방으로 활주된 아래 다리를 후방으로 보내주는 거. 그래서 돌지 움직임이 좀 나오게끔 하는 거. 그리고 피블라 이 헤드를 하방, 하방된, 그러니까 더 아래로 내려가진 그 피블라 헤드를 이렇게 올려주는 모빌라이제이션을 보통 두 가지를 많이 한다. 아무튼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음, 근데 이게 이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이 좀 적용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좀.
음, 아까 말했듯이 이 주변 근육들 긴장도가 싹 풀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데 이 뻣뻣한 사람한테는 적용할 땐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불안정한 사람들 있죠. 틀어지면 똑같아요. 똑같이 틀어지면 있는데 뭐 피블라 헤드가 더 하방돼 있고 아래 다리가 전방활주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뻣뻣하진 않아요. 이렇게 틀어짐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하게 되면 이 오히려 이 관절의 모빌라이제이션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성을 더 가중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해도 되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진행해야 됩니다. 이 뻣뻣한 것보다 불안정한 게 사실 더 안 좋아요. 치료하기도 더 까다롭고. 그래서 기능적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 예,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하나 없이 그냥 이 모빌라이제이션, 관절 모빌라이제이션을 그냥 내 치료 루틴으로 적용을 하면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관절이 막 과가동성인 사람한테 이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막 척추, 허리 같은 경우, 허리가 틀어져 있어요. 근데 뻣뻣한 사람이, 그러니까 틀어져 있는 거랑 엄청 유연한 사람이 틀어져 있는 거는 치료를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 이제 허리 틀어졌다고 막 허리 비틀고 막 문제 아시죠? 막 그런 거. 당시에는 뭐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그런데 이제 막 걷고 막 생활하는 데 있어서 허리 불편한 거,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몸이 되는 거를 바란다면 이렇게 음, 이런 막 허리 돌려버리는 거, 어, 무조건 허리 아프다고 무조건 허리 돌려버리는 거,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특히 이제 뻣뻣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유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원래 태생적으로 유연한 사람들, 그 체질이 여성분들이 많겠죠. 뭐 남자도 유연한 사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유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불안정하다는 소리예요. 막 절로도 잘 움직이고 일로도 잘 움직이고, 근데 봤을 땐 저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막 이 관절이 뻣뻣해서 그렇게 틀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막 관절 움직임을 더 만들어준다고 그 지금 틀어져 있는 그게 개선이 잘 될까? 평소에 불편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관절 움직임을 더 만들어준다고?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관절의 움직임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ROM이 잘 나온다고 장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제되지 않은 움직임 너무 위험해요. 특히 목 관절도 막 이렇게 경추도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겉모습도 겉모습인데 기능 자체가 좋아져야 돼요. 기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기능이. 그러니까 체형 교정을 우리가 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기능이 좋아지는 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체형 교정도. 이 체형이 틀어져 있는데 기능이 좋아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겉모습만 막 따라가는 건 사실 아니죠. 그 체형 교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기능이 포함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소흉근 스트레칭만 한다고 좋아지긴 무리가 있죠. 그래서 아까 위에 그런 이제 견갑골 전방경사 그리고 상완골 전방할주 증후군 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상완골 중심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제 충돌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전방할주가 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전방할주 증후군 특징이 이제 팔을 앞으로 굽힘했을 때 이제 바이셉스 롱헤드 텐던의 통증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수파인으로 누웠을 때 견갑골이 테이블에 닿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팔을 올렸을 때 관절로 오는 불편감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에 안 아프게 사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뭐 테이블 견갑골 붙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흉근 길이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견갑골의 올바른 위치에서 발생하는 그 어깨관절 외전 근육의 이센트릭 기능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깨관절의 중심화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견갑골이 어, 중립을 유지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회복을 하면 소흉근 길이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정상 길이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수동적으로 눌러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콜디네이션을 만들어야지 뭐 이 소흉근만 딱 문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말려 있으면 무조건 소흉근이 다 잡아 당긴 거냐? 그건 그럴 순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이제 광배근 길이 검사라고 해서 편평육추와 제한된 견관절 가동 범위는 광배근의 단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했을 때 이렇게 제대로 안 가면 광배근이 단축이 있다. 이 편평요추를 생각하면서 보면 근데 이제 유추 신전 이렇게 좀 떴죠? 이렇게 뜨니까 여기가 붙는다. 그래서 광배근의 그 길이가 짧으니까 이 얘를 이렇게 해주니까 어깨가 더 움직여진다. 그래서 이제 광배근에 대한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추를 신전시킴으로써 내가 이제 원하는 곳에 팔이 닿도록 하는 이 보상 패턴의 일종이라고 이제 임상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단적인 예로 여성분과 같은 패턴이에요. 이 여자분. 이 중심선 보이시죠? 요 선, 요 선, 요 선. 이 선을 한번 잘 보세요. 즉 체중심이 유지되지 못하고 팔을 올렸을 때 체중심이 앞쪽으로 약간 더 쏠리게 되면서 이 체중심 보면 여성분은 이 중심에 있지 않고 살짝 여기 와 있죠. 남자는 팔을 들어도 똑같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팔을 들었을 때 안 들었을 때 사진을 비교해 보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여기 가 있었던 거예요. 중심에. 근데 팔을 드니까 어, 일로 와인 거죠. 몸이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팔을 올릴 때 체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된 거예요. 근데 허리가 체중심 앞쪽에 위치하면서 약간 허리가 신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중심선이 이 몸통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 몸통이 막 신전되는 그런 이제 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가 약간 신전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깨의 관절 범위가 더 증가된 겁니다. 뭐 여기서도 이 사람이 더 잘 하긴 하죠. 여기 어깨 이 사람 더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A분 이 여성분과 이 남성분을 봤을 때 이 남성분은 보상작용은 안 해요. 팔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 허리를 막 신전시켜서
팔을 올리거나 하는 패턴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어깨가 끝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 관절이나 뭐 이 주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깨는 잘 가요, 가기는. 근데 이 허리가 신전되는 패턴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쪽 파트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깨는 잘 되긴 하는데, 뭐, 할 때마다 허리가 좀 긴장도가 느껴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패턴을 보고 이 사람의 움직임 전략을 좀 파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고, 좀 뭐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이제 채워주는 게 우리 역할이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팔 들잖아요. 이렇게 굽힘할 때, 이게 뭘 더 어떤 관절을 어떻게 쓸지 이제 계산하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팔이 닿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막, 내가 뭐, 견갑골 몇 퍼센트, 어깨 관절 몇 퍼센트, 막 그 비율을 막 따지면서, 막 견갑 상완 리듬을 내가 파악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팔이 닿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 자체를, 그 움직임의 이제, 움직임이 목표하는 것에서만 이제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보상작용이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 경관절 굴곡할 때 허리 신전 움직임을 동원하는 게, 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작용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위기의 상황에서 막 절벽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저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을 수 있는 거를. 근데 GH 조인트와 견갑골의 상방회전 움직임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ROM이 필요한 상황. 이걸 잡아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는 허리 신전까지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 추가적인 ROM을 확보하는 것도 움직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러겠죠. 일단 뭐 서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배구 선수 스매시를 날리려고 해도 그냥 이 어깨랑 어, 견갑골 움직임만으로 이 텐션이 적으니까 허리까지 다 실어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 자체가 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 어깨를 움직이는데 허리를 신전시켜? 어깨에 ROM 부족한 걸 허리로 보상해? 너무 안 좋은데? 코어 약하구만.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느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쁜 게 뭐냐면 이런 전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허리 신전 움직임까지 동원할 정도의 그 움직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GH 조인트 움직임이랑 그 견갑골의 상방회전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ROM을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리 신전을 동원한다는 것이 기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이거 전략 자체가 안 좋다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어떤 운동을 뭐 다른 사람이 하는 운동들을 보고 야 이거 진짜 안 좋은 운동인데 이거 왜 이거 배울 필요 없어. 이렇게 어, 좀 시야가 닫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아무튼 그 전략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을
운동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헬스 운동이라든지 필라테스 운동이라든지 뭐 요가 동작이라든지 어, 이게 시야가 갇히면 그런 이런 운동들을 봐도 이 써먹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몸이 좋은 사람에게는 몸이 좋은 사람은 그만큼 몸을 쓰는 전략과 선택지가 많아지지만 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은 그만큼 운동 전략을 이제 선택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야. 몸이 안 좋은 만큼. 여기 옆에 그림 보면은 잘못된 목 스트레칭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승모근 늘려주는 거, 그리고 앞으로 막 이렇게 숙이는 거, 이렇게 옆으로 당기기, 앞으로 당기기. 근데 이거 저도 초반에 말했어요. 이 첫 번째 이거 너무 안 좋다. 뭐 어깨 뻐근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승모근이 늘어나서 그 늘어난 텐션감에 뻐근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승모근만 늘려버리면 더 학연체형되고 초반에 좀 시원해도 계속 어깨에 늘어나니까 더 텐션 느껴지고 안 좋다. 그리고 이렇게 숙이는 건 더더욱 안 좋다. 이러다가 뒤에 목 디스크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런 걸 하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약간 선입견 중에 선입견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애매하게 하면 선입견이 더 생기고 공부를 더 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건데 설명 제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목을 숙이는 스트레칭 요거요. 요거 보면 이제 목이 안 좋은 사람, 목이랑 몸의 연결성이 좋지 못한 사람한테는 목 디스크가 심해질 수 있는 위험한 동작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몸이 좋은 사람한테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동작 자체는. 왜냐면 이 흉추를 지지점으로 이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에 전혀 부하가 없습니다. 동작이 겉으로 봤을 때 동작이 똑같은데 자극점 자체가 달라요. 자극이 완전 다르게 느껴져요. 몸이랑 목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목이랑 몸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이랑 이 똑같은 스트레칭을 해도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승모근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좋은 사람한테는 뭐 안 좋을 것도 없고, 근데 뭐 하견체형, 아까 말했듯이 견갑골 하방회전돼 있다. 정상 정렬에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목 어깨 라인 아프다고 저거 하면 더 안 좋아지는 게 맞죠. 그 권상우 나온 그 바둑 영화 있어요. 그 약간 액션처럼. 근데 거기서 그 어떤 배우가 하는 말이 있는데 하수한테는 세상이 지옥 같지만 고수에게는 세상이 놀이터다.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사실. 어떤 동작이라도, 어떤 전략이라도 문제가 안 된다. 어떤 움직임 전략 써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어깨 올릴 때, 뭐 허리 신전 움직임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하나의 그냥 내 선택사항. 근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충분히 상방회전 GH 조인트로만 할 수 있는데 계속 허리 신전이 나타난다. 그럼 내가 어깨를 굽히는데 무조건 허리 신전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되면 이미 그냥 그거밖에 할 수 없는 몸이다. 이게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호흡 패턴이 있어요. 호흡 패턴. 이거를 진짜 설명을 내가 언제 하나 했는데 이제 하게 되네요. 이 호흡 패턴. 이제 우리가 보통 복식 호흡이라고 해서 이제 호흡이 100까지 채워져야 좋다. 복식으로 해야 호흡이 좋은 거다. 흉식 호흡은 안 좋다. 흉식 이제 호흡할 때마다 가슴이 와 어깨 높이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좋지 못한 호흡 패턴이다 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이 호흡에 대한 개념을 이것도 깊게 생각하고 파고들면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흉식 호흡 나쁜 호흡, 복식 호흡 좋은 호흡. 이게 깊게 들어가면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이제 생명에 지장이 가는 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죠.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생긴 거, 디자인 자체도 생명의 그 완전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몸이 중요하니까 갈비뼈로 다 감싸놓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 뇌도 엄청나게 딱딱한 이 머리뼈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애들은 디자인부터가 이미 달라요. 보호하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도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거나 이제 그러면 데미지가 너무 커지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팔이 앞으로 자동적으로 뻗어지는 이 프로텍티브 리액션이란 게 척수 반사로 이미 우리 몸에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면 머리 부딪히지 마라. 팔이 뻗어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팔이 뻗어서 손목이 나가더라도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우리 몸은.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뭐 척수 반사 같은 시스템화에서도 그렇고 이 눈도 우리가 막 찔리려고 하면 바로 그냥 닫혀질 수 있게 설계돼 있잖아요. 엄청 빠른 위기, 너무 빠른 위기는 이 모두 척수 반사로서 대처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대뇌로 조절하지 않아도 적재적소에 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러니까 손목이 나가더라도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것보다 낫다. 음. 눈도 위기의 상황 오면 바로 닫혀질 수 있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흡도 물론 복식 호흡이 흉식 호흡보다 좋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다들 이해하시죠? 흉식 호흡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목 어깨 근육, 이 액세서리 머슬들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계속 호흡할 때마다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체형인 사람들. 호흡 이미 지금 뭐 헐떡거릴 것 같잖아요. 이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호흡할 때마다 이런 SCM, 뭐 승모근, 막 이런 근육들은 막 다 계속 써지겠죠. 호흡할 때마다 써지겠죠. 뭐 아까처럼 뭐 소흉근도 써지고 이러면 여기 어쨌든 신경이랑 어 브라치아 플렉서스 이렇게 상완신경총, 뭐 혈관들 다 지나가는 길인데 당연히 좁아지고 압박되고 문제 생기겠죠. 팔도 저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호흡이 점점 위로 올라가면 이게 죽는 사람의 호흡이에요, 사실. 이, 처음에는 배에서 있다가 점점 올라가서 턱 밑까지 올라오게 되면 죽기 직전의 사람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뭐 애기들 호흡 보면 항상 배 아래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복식 호흡이라는 거죠, 어쨌든.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호흡할 때마다. 이제 호흡이 복부 아래까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기들. 이제 이러한 이런 배로 하는 호흡, 복식 호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의 안정화 기능을 담당하는 IAP, 이제 복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이런 호흡이. 그러니까 이 호흡이 복부까지 형성할 줄 알아야 형성 자체가 호흡이 먼저 돼야지 복압도 안정화 기능, 복압 또한 이제 그 부위에서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호흡도 안 내려가는데 호흡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는 사람이 애초에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DNS에서는 가로막이 횡격막, 다이아프라금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하나는 호흡, 둘째가 척추의 안정화, 복압, IAP 말하는 거죠. 셋째가 식도의 안정화. 이 세 가지 기능은 이제 따로따로 아니라 기능이 좋은 사람은 세 가지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기능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기능적이지 못하는 쪽으로 나타납니다. 다 연결돼 있다는 소리예요. 호흡, 척추의 안정화, 그리고 식도의 안정화. 이 세 가지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좀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호흡 같은 경우 먼저 아래까지 호흡이 잘 내려가냐, 이 가로막 이 호흡의 기능을 봤을 때 가로막이 호흡 기능을 잘 하고 있냐, 그러니까 먼저 아래까지 호흡이 잘 내려가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호흡이 아래까지 내려가는지 평가하는 방법, DNS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부위를 체크를 합니다. 하나는 아랫배 AAP, 이 아랫배, 이 손 지금 닿아 있는 부위 있죠? 여기를 체크해요. 여기로 호흡이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그리고 뒤 옆구리 IAP, 이쪽, 이 가이피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딱 끝나는 지점 바로 밑에. 그림으로 봤을 땐 여기입니다. 이 그로인 쪽, 그리고 여기 뒤에, 뒤쪽. 이 뒤쪽으로, 이 뒤쪽이나 여기 앞쪽이나 호흡이 이쪽으로 내가 호흡할 때 그냥 편하게 호흡하는데 이쪽이 호흡이 채워졌다, 빠졌다 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횡격막이 호흡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쪽이 부풀렸다, 빠졌다 한다면. 그래서 이제 앉아 있을 때나 뭐 누워 있을 때나 이런 이렇게 포지션에 따라서 평가를 해봐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찔러봐요.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 이 두 부위로 호흡이 적절히 들어오는지, 그 빵빵해지는지, 그리고 그 빵빵해지는 정도가 좌우의 차이는 없는지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DNS에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가로막에. 이 안정화 기능은 그 호흡 있잖아요. 이 호흡이 들어갔을 때 빵빵해지는 그게 척추의 안정화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압이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호흡이 내려간 상태에서 발생되는 그 복압을 얼마나 내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압력, 그 호흡이 왔다 갔다 할 때, 호흡이 채워졌을 때 발생하는 그 복압, 그 압력이 적재적소에 척추 안정화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이 되어지냐, 그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안정화를 상황에 맞게 잘 담당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돌아 눕거나, 돌아 누운 자세에서 앉거나, 앉는 자세에서 무릎 꿇기, 그리고 또 일어나고, 막 스쿼트 같은 자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는 동작들이잖아요, 이게. 일상생활, 뭐 걸을 때나, 무거운 물건 들거나 할 때. 그런 동작들을 할 때 복압이 적절하게 형성돼서 그 척추 안정화 기능을 적재적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뭐 이런 운동하는 동작 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활할 때도 복압이 잘 형성이 되냐 이거죠. 척추를 보호하고 안정화 기능을 잘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네. 이거 다음 내용은 이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